원장님, 봄에는 햇빛이 여름보다 약하니까 선크림 대충 발라도 되죠?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봄이라고 해서 선크림 대충 바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봄철에 우리 피부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봄에 우리 피부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봄에도 광피부 만들고 싶으신 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봄철에 유난히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따갑고 당기고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진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겨울에서 봄이 되면 춥다가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서 일교차가 좀 커지죠. 그래서 우리 피부가 온도 변화에 노출되고 또 습도 변화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겨울보다는 덜 건조하지만 여전히 춥고 건조한 환경에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또 건조해졌다가 습해졌다가 이런 환경 변화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변화 자체가 우리 피부에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봄철에 피부가 악화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봄철이 되면 온도와 습도가 겨울보다 일반적으로 약간 증가하게 되면서 진먼지 진드기와 같은 것이 번식을 잘하게 돼요. 천식이나 알러지 비염이 있는 경우에 그게 악화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피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러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철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죠. 주로 참나무나 소나무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천식이나 알러지 비염이 있는 분들은 악화될 수가 있고 피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러지 피부 질환이 악화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날리는 꽃가루에 의해서는 눈 주변의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또 얼굴이나 목 같은 부위, 노출 부위에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이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데요. 겨울철에 모래나 흙 같은 거 꽁꽁 얼어 있다가 그게 녹으면서 모래나 흙 같은 게 바람에 이제 날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쪽에서 바람에 의해서 모래나 흙 같은 게 날리면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현상인데요. 특히 이 중에 입자의 사이즈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경우에 이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보통 PM10이라고 하고요. PM10은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렴, 알레르기 비염 이런 질환과 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입자의 사이즈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경우는 PM2.5라고 하고 또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PM2.5 같은 경우는 혈류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이나 또 노인분들에게는 치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는 이 미세먼지들이 바람에 날려와서 우리 피부에 앉게 되면 모공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가 흡수되고 피부 속으로 침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 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또 피부 장벽에 손상을 유발하고 그래서 빨개지는 홍반이나 가려움 또 각질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름이나 색소 또 탈모와 같이 우리 피부의 노화 현상도 이 미세먼지가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봄이 되면 이제 햇빛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하죠. 이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겨울철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약하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3월이 되면서부터 이 자외선이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여름처럼 자외선이 쨍쨍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방심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자외선 양 자체도 겨울에 적다가 봄에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 피부가 겨울 동안에는 자외선 양이 적기 때문에 피부에서도 멜라닌 색소 합성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색소가 조금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봄철에 자외선 양 자체도 증가하고 우리가 봄에 야외 활동이 좀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멜라닌 색소가 적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한 자외선 양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고 속으로 들어가는 자외선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서 또 멜라닌 색소 합성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봄에 자외선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외선에 우리가 노출되면 색소가 이제 심해지게 될 수 있겠죠. 봄철에 이렇게 우리 피부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봄철에 우리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꽃가루나 황사, 미세먼지 같이 이렇게 밖에서 공기 중에 날려서 우리 피부에 붙어서 피부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피부를 위협하는 공기 속 오염물질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꽃가루 같은 경우는 기상청의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라고 하는 것을 제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확인하시면 꽃가루가 높을지 낮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요즘 날씨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보면 이런 정보를 보통 많이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게 높다, 꽃가루가 높다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실내에 머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때 창을 잘 닫으셔서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잘 차단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실내 공기는 공기청정기를 잘 가동하셔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실 때는 피부 표면을 최대한 이런 오염 물질로부터 가려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소매가 긴 옷이나 마스크, 모자, 또 선글라스와 같이 최대한 우리 몸을 잘 가리셔서 공기 중에 오염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시고 실내로 들어오셨을 때 이런 꽃가루나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것이 옷이나 몸에 묻어 있다가 우리 실내 환경이나 침구류를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외출하고 들어오셨을 때는 빨리 외출복을 벗으시고 그리고 빨리 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을 하실 때도 우리 얼굴에 피부에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을 텐데요. 세안을 하실 때 세안제는 약산성이면서 저자극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미세먼지를 잘 세정해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안을 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거품을 내셔서 1분 정도 충분히 마사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물로 헹궈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과 관련해서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세안법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세먼지와 피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논문에 따르면요, 미세먼지가 피부에 침투했을 때 염증을 유발하는데, 근데 항산화제 N-아세틸시스테인을 발라주면 이 미세먼지로 인한 염증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N-아세틸시스테인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글루타치온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평소에 잘 섭취하시면 아무래도 이 미세먼지로 인한 해로운 효과로부터 좀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글루타치온 그리고 비타민C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도 빼먹지 마시고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봄철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고 온습도 변화가 크고 또 건조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안하고 물기를 제거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바로 수분을 뺏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세안을 하신 후에는 최대한 빨리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습을 할 때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나 판테놀과 같이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력이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셔서 충분한 양을 보습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봄철에 자외선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외선 양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긴 소매 옷이나 챙이 긴 모자나 선글라스처럼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 수단을 추가하셔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잘 보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크림은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가급적 무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봄철이 되면 온도와 습도가 증가하면서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먼지 진드기가 보통 침구류, 이불, 베개, 소파, 카펫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고 아토피나 알러지 피부염이 심한 분들은 이 진먼지 진드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침구류, 이불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에 한 번 정도는 55도 이상의 조금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베개 커버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베개 커버에 비듬이나 각질 같은 것이 많이 묻고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헤파 필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 헤파 필터가 달린 청소기를 사용하셔서 침구류나 이제 집을 잘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환절기에 우리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물을 잘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최소 하루에 8잔 정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몸무게나 운동하는 정도나 온도, 습도,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자세한 것이 궁금한 분들은 과거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봄철에 우리 피부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봄철에 어떻게 하면 우리 피부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봄철에도 우리 피부를 잘 관리하셔서 항상 우리 피부에 광이 나는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